목에서 새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내리는 뉴스 투마치. 투마치 덕후 세 분입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뭘 해볼 거냐? 부동산 얘기부터 할 건데 뭐야 이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처분을 만료하는 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부동산값이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이런 경제적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린 몰라요. 예, 우리는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시장에 맡기고 정치 얘기만 할게요. 일단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코스피 5천 이거를 공약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뿜뿜일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근데 이 지금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대통령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사실은 건드려가지고 재미본 대통령이 별로 없어서 역대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문제를 승부수로 던진 이유 이건 뭐라고 보세요, 최선 의원님? 제 생각에는 예. 이 부동산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매주 예. 금요일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조사한데 개별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26%인데 잘 못하고 있다가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때 이른바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42%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대체로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60% 안팎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부동산, 그러니까 경제 민생, 그중에서도 부동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한 26대 40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 나서서 잘 못 잡을 텐데라는 기본적으로 기대 수준도 낮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예. 부분이 이제 현안으로 뜰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내가 피해가려고 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럴 그렇습니다. 바야 정면 돌파한다. 이런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전체적으로 스타일. 유동성이 엄청 공급됐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예. 부동산만 안 오른다. 이거 굉장히 생각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 의원이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는요, 지난달 27일에서 29일에 실시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 강천 의원 보기에 이 판단은 네. 뭐 정책 대통령이라고 뭐 당연히 뭐 해야 될 판단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무적으로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본인- 조금 피해가는 게 맞을지? 본인은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뿜뿜하다라는 말을 제가 좀 놀란 게 친명 의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하시다. 대통령이? 예. 그래서 막 코스피 5천 거침이 달성이지. 없다 뭐 이래서 예. 그 친명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성공을 거둔 것들이 많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솔직히 선거 앞두고 우리가 걱정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선거 앞두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예. 현실성이 없는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막 이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 예. 이게 정말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자신감 뿜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결국 부동산이에요. 좀 전에 최선 의원이 잘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선 당연히 이 날짜가 기가 막힙니다.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이제 허용 그리고 중과 안 하는 거 이제 끝나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20일 뒤면 선거가 오는 거예요. 6.3 아닙니까? 예. 딱 그러니까 요게 대통령의 이제 지금 하는 발언과 선거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최소한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예, 단기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엄청나게 본인이 이제 자기 내세울 수 있죠. 또는 반대 만약에 그래도 집값이 뭐가 많이 오르고 막 이런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나는 할 만큼 했다. 당에서 아무 얘기 안 할 때 내가 직접 여러 가지 리스크를 무릅쓰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떠들고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했다. 예. 이러고도 나한테 비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나는 노력을 네, 했다는 엄청 거. 노력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 수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 최재원 의원이 잘 얘기했어요. 이 갤럽 조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네. 우선 여기에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 이제 이유를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대통령의 국정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럼 이제 뭐 얘기가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도덕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로 등장을 한 게 지금 부동산이에요. 3%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피할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선 이게 지금 본격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네. 마당에 지금 대통령은 결국 무엇으로 지금 승부하느냐? 결국은 코스피 5천이에요. 코스피 5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단 거기 계속 자금이 몰려야 돼.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계속 치솟고 예. 부동산 쪽으로 혹시라도 자금이 몰리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천이 또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5천 지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값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예. 그래서 낮춰지면 뭐 그건 대박이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탈 거 다 했다. 예. 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변명이 가능한 이제 이런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이는데 예. 하여간 제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걱정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요. 예. 지금 아마 갤럽 인용을 하면 보지만 서울이 20 뭐 잘하고 못하고 있다가 20일밖에 안 되고 잘하고 이제 못하고 있다가 50에 가깝고 지금 제가 20 잘하고 있다 20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좀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뭐 광의의 의미의 증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뭐 보일 수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잖아요.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영리한 사람이다. 이거 증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전형적인 갈라치기 하는 거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51% 50%가 넘는데 소수의 다주택자를 때림으로써 갈라치기 해가지고 오히려 표현은 더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맞아요? 정부적으로? 이게 복합적인데요. 두 분이 일단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몇 가지 제가 지난주 나온 한국 갤럽을 조금 더 수치를 소개하면서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한국 갤럽이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가 58%, 내릴 것이다가 10%, 변화 없을 것이다가 20%예요. 그럼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잖아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기대값이 낮으니까 부담이 없을 수 있겠네, 대통령.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를 폭등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관리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은 합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10이 아니고 19래요. 19. 예? 19라고요? 예. 예, 집값 오를 거 48, 내릴 것이 19. 19. 아, 예. 제가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전반적인 그거는 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어쨌든 과반 48%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예. 예. 아니 10이 맞는데? 예. 오를 것 10,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입니다. 지금 한국갤럽. 예.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오를 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오를 거를 당연히 이거는 올라야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오르는데 안 오를 수가 있어? 예. 라는 그거에 있는 거죠. 그 재밌는 최근에 그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 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예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 네 가지를 기준을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하나는 국회 인근의 정인면옥 물냉면 가격, 하나는 브라보콘 가격, 하나는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공사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죠. 그러면은 평당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인상률이 21.5%, 정인면옥 물냉면은 11,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률 36%. 예. 브라보콘은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률 38.8%. 예.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2021년에 530만 원에서 2025년 890만 원에서 인상률 68%. 아파트 가격이 제일 덜 올랐어요. 물론 생필품하고 이거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예.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하다 하나.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처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를 물어봤거든요. 예. 주식이 37%로 1위, 예. 부동산이 22%로 2위가 됐어요. 그게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다 계산이 대한민국 있구나. 역사상 역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승부수를 건 거고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갈라치기다. 갈라치기다라는 거는 맞고 이 갈라치기가 사실은 그냥 다주택자의 갈라치기뿐만이 아니라 좀 보수 언론하고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예. 언론, 뭐 국민의힘 보수 언론 너희들 예. 이거 집값 오르는 거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공격을 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좀 전선을 그으려고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여론조사 수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불변 20. 어쨌든 오를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해서 역시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요렇게 나왔다는 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다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최선호 의원.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이걸 뭐 국무회의나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SNS로 그렇죠. 거의 하루에 막 트위터 막 몇 개씩 쓰고 있는 마치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 이렇게 SNS 글 네. 많이 썼거든요. 네. 정책적인 것들. 그건 어떻게 보세요? SNS 정치 대통령의. 그 사실 이제 의제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언어도 조금 저 굉장히 좀 센 그렇습니다. 언어들이 이게 나오고 사실은 마귀 이런 예, 표현들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관련해서 좀 청와대 있는 이른바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이거 좀 너무 잦고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예, 예. 특히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나중에 부메랑이 다 예. 되는데 이거 사실 옛날에 남겼던 SNS가 돌아와서 맞죠. 곤란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관계자 한 명 답이 오심 즉 여심. 내 마음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SNS를 중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만큼 아까 자신감이라는 표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국무회의나 어떤 대수보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다. 뭔가 대통령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측면 하나 있고 월요일 아침 회의를 못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냥 예.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인데 예. SNS는 계속 해왔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예, 예. SNS를 하면서 이 관심도가 확 높아졌는데 그날만 8개 트윗을 날렸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 주말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쏟아내고 이 SNS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 예. 이 시점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의심이 됩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부분에 대해서 25%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성과 이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해서 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합당과 관련해서 22일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트윗을 계속 내는 부분이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민생과 경제 이런 게 더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예. 이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추측을 하면서 계속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책적인 거 가지고 국민들 삶을 챙기고 있는데 니네들은 지금 합당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니 여당이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예. 27일에도 예. 국회가 뭐 하냐라고 국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선호 의원 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요. 네. 근데 어제 장동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님 뭐 하면서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립니다. 대통령의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이 원하신 대로 마위에 하세요.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때는 뭐 그리고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리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네. 대부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이 매섭게 논리적으로 속된 말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격을 하든지 네, 네, 네. 뭐 더 좋으면 대안을 제시하든지 뭐 이런 네, 형태인데 네, 네. 이 형태는
좀 새롭거든요. 저는 이 질문 이거 자체가 뭐라고 봐야 돼요? 전 이거? 질문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요? 장동 대표가 아니 우리 김태현 앵커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건 정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동 대표 야당 대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금 지방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역이 뭐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예. 자, 거기 좀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의 주역은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벌써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야당 대표 기능을 좀 상실한 지금 대표예요. 예.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저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호남 뭐 메달인가 매주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갔는데. 안 갔죠. 예. 자 그런데 대표는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가 열성을 다해서 모시었다는 고성국 당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두환 사진 당사나 대표실에 달자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전두환 사진을 대표실에 다는 당이 예. 그 대표가 호남 가면은 그 호남 분들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아유 난리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예. 이 당이 제가 볼 때는 그 야당 기능을 이제 상실했고 지금 야당 기능은 오히려 예. 제가 보니까는 이 민주당 안에서 서로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미 야당 기능을 상실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의미가 없는데 예. 보니까 뭐 정말 기능을 상실한 대표답게 뭐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을 한 거니까 예. 뭐 그냥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날카롭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일보가 잘 보도했는데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여당의 다주택원 24명 중에 6명이 4분의 1이 못 판다. 예. 팔기 어렵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마귀. 이름 불러드릴까요? 여기다 그러니까 김성원 마귀, 박영환 마귀, 아이고, 서영구 많이 아이,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기 험한 말 하면요 부메랑 돌아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마귀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알겠습니다. 문제가 예.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자, 거예요. 네. 요 주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김준일 평론가 이 예. 장동욱 대표 요 메시지 해석 좀 해주세요. 강찬 의원은 야당 대표가 이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해석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이거는 그냥 예. 실패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야당에서는 뭐 구구절절히 우리가 이미 반대도 많이 해왔고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우리를 뭐 마귀라고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 한번 해봐. 어차피 너희 실패할 거잖아.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맹공을 퍼붓겠다 약간 이런 건데 이상한 초식이죠 사실은. 이상한 초식.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 굶어서 힘도 없고 뭐 말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뭐 그거는 지지자들이나 하는 거죠. 예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야당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뭐가 됐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면은 좀 열정적으로 말리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단식할 때 필리버스터 할 때는 뭔가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무기력한 정치인으로 보이고 뭐가 장동혁의 어떤 진짜 본 모습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밥 굶어서 힘이 없다는데 전직 대표를 제명하는 그런 괴력은 또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택적인 힘이 없죠. 무력이네요. 내가 그래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코너 뉴스 투마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제를 바꿨는데 저 장동욱 대표 얘기네요. 네. 이거 장안대전 이후에 오늘 장동욱 대표가 과연 거취를 표명할 것인가 요거거든요. 아니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네. 친한계 의원 16명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장 대표에게. 그리고 대한과 미래 특히 이제 김용태 의원이 요 자리에서 재신임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뭐 당권파 쪽에서는 그래 받아 뭐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끝나고 거취 표명한다는데 위원님 예. 무슨 얘기할지 좀 알려진 게 지금 정보가 들어온 게 좀 있나요? 거취 표명 관련해서? 일단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예. 그 말 자체가 조금 상황에 대해서 좀 부풀려진 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제가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예.
한대요?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의총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의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제명과 관련해서 이제 공격과 비판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조작된 게 맞으면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이후에 연설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취 표명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현장 기자들 반응은 아마 맥시멈이 최대한이 그냥 했던 대로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정도 아닐까요? 예.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시켜놓은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이런 형태의 거취 표명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이 아마 그 이제 당원 투표에 그럼 붙이자 혹은 그냥 그 의총에서 했던 말을 거의 반복하는 경찰 수사 관련해서 예. 지켜보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 한답니까? 정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뭐 장동혁 대표? 예. 글쎄요, 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야당 대표로서 기능을 별 관심 상실.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분이 예.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제시님도 예. 지금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재신임을 묻는 거는 일종의 그 당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국민투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투표라는 거는 대부분 통과됐잖아요. 되게 그 투표를 부의하는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 다 붙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마도 재신임이 부결될 재신임 그 이제 그 아마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한계도 지금 그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고 제가 김용태 의원한테도 물어봤더니 바로 지금 그 이런 본인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판세를 보니까 예.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나서들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입을 다무는 걸 보니까 예. 내가 제안한 것이 결국은 그냥 물거품으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어떤 전략으로 당의 개혁을 좀 이제 또 추동을 해야 되겠다. 아, 뭐 이런 김용태 그런 취지로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준일 평론가 예. 오늘 그러면은 장 대표는 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추동력을 얻고 당을 좀 더 이렇게 장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원래 플랜은 예. 지금 한 4단 콤보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4단 콤보?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실력 있는 야당.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속세 대개편 아젠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민생에 집중하는 얘기를 상당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라는 거고 뭐 익히 알려졌다시피 당명 개정하고 그리고 뭐 호남이나 청년 약점 보강하고 그리고 인재 영입하고 이런 4단 콤보로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게 주목을 받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현안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투머치 최선의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말미에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11월 야당 내전 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좀 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한 전 대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 외연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어제 근데 문제는 누구죠? 전환기 씨가 귀국했어요. 와, 그렇습니다. 화면 보면 완전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귀국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귀국 일성이 뭐냐면, 어이 장 대표, 너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알지? 네. 어?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버리면 너는 아웃이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고성국 씨는 저 전두환 전 대통령 저 사진 사진을 걸으라고 걸자. 네, 뭐 네. 이러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장 대표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전두환 사진을 걸기는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호남 가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전두환 사진 걸고 호남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뭐 가죠. 그거는 네. 뭐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두환은 안 걸 것 같은데 그 건은 저 고성국 이분을 제명해야 됩니다. 지금 점령할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고 고성국이에요. 네. 그 밖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네. 지금 좀 너무 저희 당은 그냥 국민들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게 좀 제 대표의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길 이분인데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서 전환길 씨하고 붙어서 뭔가를 해본다. 예. 저는 이쯤 되면은 저는 이제 의심을 할 것 같아요. 뭐요? 관제 야당인가? 이거 저는 지금 관제 야당. 관제 야당 이거 과거에 저 전두환 때 예, 민한당 이런 당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이중대
생각을 했어요. 이름은 야당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전두환 대통령 도와줘요. 그래갖고 그때는 보조금은 없어요. 그때는 정당 보조금은 없는데 그때는 안기부가 그 야당 의원들한테 적당히 만나서 돈을 줘가면서 관리했어요. 그게 정당 보조금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일본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쿠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 딱 벚꽃 해가지고 권력자 이제 지향하는 야당이 사쿠라 야당인데 그런 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85년 2.12 총선에 선명성 대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세력의 작살이 났습니다. 신민당에게. 예,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 당이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대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나오고 한 20% 정도가 지금 무응답이 나오는 그런 전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40% 나오고 그 20%가 뭐냐? 저는 상당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니까 예. 무응답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환길 이분하고 만약에 장동혁이 붙으면 그 20%가 들어오느냐? 저는 기존에 있는 20% 중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연까지 파괴하는 예. 이러한 그 결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평론가 보기엔 어때요? 장동욱 대표 딜레마일 것 같은데. 엄청 딜레마죠. 예.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장도영 지금은? 대표는. 그럼 말 듣겠네 전환길 씨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장 네. 대표는 누구와 같이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원칙에 버린다면 나 역시 장 대표를 버릴 것. 사실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그 정도가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에요. 좀 과대평가됐다, 뻥튀기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 세력을 일부 대변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 어정쩡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호남에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게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쪽의 그 당권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쇄신을 하려고 해도 한동훈 대표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 그러면 한동훈 노선이 옳았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게 예. 있었다니까 뭐가 됐든 내가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끄는 거지 예. 한동훈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한동훈 제명을 하고 뭐 이렇게 온 겁니다. 예. 뭐가 됐든 자기의 중심으로 이 결정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찬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극으로 가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게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율은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나름의 결집이 있어요. 예, 무응답층이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근거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지지율 오르고 있다. 역시 장동혁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결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6월 3일 날 이제 뚜껑 열어 보면은 예. 그때 이제 곡소리 나는 제가 예. 계속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이라고 곡소리 난다? 그대로 지금 가고 예. 있다. 예. 아니 최선우 의원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슈 외연 확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잘라내고 외연 확장. 이 외연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전 대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누구 뭔가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 지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후보를 못 구해서 지금 그 광역단체장들도 오세훈 시장은 사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인천시장, 부산시장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왜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천 문제라든지 그거 그냥 약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좀 기괴하다 싶었던 얘기가 경기지사 후보를 못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예선 통과 못해서 떨어지면 예. 모셔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까지 농담 삼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황당한 얘기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재를 영입한다 말은 좋은데 예. 지금의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건 결국에는 계속 두 길 보기에 오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비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어지고 결국 어제 귀국한 전환길 씨로부터서 네. 당신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너를 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숙제를 풀지 못하면 예. 모든 게 다 허사 아닌가 싶습니다. 외연 확장도 허상일 거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제 여당 대전 가보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강찬호 의원 네.
이거 지금 거의 전면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전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네. 1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 제가 12월 11일인가에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조국 조국당하고 합당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진짜요?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네, 그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이미 그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지금 정청래 대표 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은데 1인 1표 이제 음모에 이어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 다음에 예. 지방선거 공천권 다 이제 친청으로 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해가지고 예.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고 우리 친명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다 친명 행사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친명 행사. 친명 행사. 당연히 친명 행사죠. 이거 지금 목숨을 자 보세요. 친명 핵심인 이현주 의원이 어저께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느니 하늘 아래 예. 두 가지 태양 없고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받고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예.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한 자, 것이다. 이 정도를- 민주당의 주류 교체를 시도한다.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친명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바로 옆에서 레이저빔 그 사진 딱 그 이제 쏘아 보면서 정청래 대표 밑만 쫙 보고 있잖아요. 공책만 보고 있는데 자, 그 사진 한 방이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본인들 공천권이 지금 놓고서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또 간단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 연임되면요. 내년 8월부터 레임덕이에요, 바로. 정말요? 그 많이 정도로? 쳐보세요. 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그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던 박형준이 이런 사람들 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결국 지금 공천권자가 장동혁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예. 왜 양양자 최고위원도 친한계로 분류됐지만 왜 이번에 반대 못 던지고 기권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런 거 다 공천하고 직관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결국 공천권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이제 아까도 뭐 이제 다주택자 막윤이 뭐니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내 공천권자가 정청래고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당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겠고 하면 이제 대통령님 뭐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좀 말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말부터 튀어나와요. 그렇게도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고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들은요.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정청래의 난으로 지금 아마 볼 난으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다가 더 큰 변수가 조국당과 조국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 마이웨이를 한 것이 이현주 의원이 아주 그냥 싹 한번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이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완전히 발끈 행보를 보이면서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요. 지금 지지율 2%인 미니 정당이 지금 저번 40% 거인 정당하고 합당할 때는 2% 정당이 숙여요. 협상 국면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너네 최대한 맞추겠다 그럽니다. 예.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사이에 토지 공개념 이런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난 내 길 가겠다. 마이웨이를 해요. 그런데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조국 대표에게 입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지. 거기다가 유시민 이분 나와서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예. 대통령 민주당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는 취지 말을 했잖아요. 이거에 완전 또 뒤집어졌어요. 아니 우리 당 안에 다 자체 대선 주자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사면으로 5%나 깎아먹은 사람이 그리고 각종 비호감과 각종 여러 가지 스캔들에 얼룩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다음 최근에 조국당 자체하면서도 성비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공격받는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된다?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손님이 주인 내몰고 완전 왕 되겠다는 것이냐? 이래서 지금 친명들이 친명들이 뒤집어졌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3명 이현주, 황명선, 뭐 강기국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총출동하잖아요. 뭐 이재강도 나오고 진성준도 나오고 다 나와서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가장 핵심은 김민석 총리예요.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국정 논의를 하니까 대화를 매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뜻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합당 절차 시기 다 논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 시간 쟀어요? 5분 넘은 것 같은데? 숨 쉬면서 말씀하신 거 저는 같아요. 오늘 이걸로 이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두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끕니다 그럼. 끄세요. 네, 끄세요. 네. 저기 그 정청래 대표하고 가슴에 벌렁거리는 뜻입니까? 저도 지금 뭐 숨이 차네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도 힘들어요. 예. 이현주 최고위원이랑 아까 박수현 저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랑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날 점심을 잡아놓고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현주 최고위원 쏴버렸잖아요. 나는 그 두 사람이 그날 점심 밥 먹고 밥이 잘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잘 넘어갔대요. 잘 넘어갔대요? 먼저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대요. 아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오고 가는지 나오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뭐 중요한데? 일단 그 했던 얘기 그냥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밥 일단 먹으면서 2인자 3인자 또. 뭐 일단 이현주 최고는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사실 회의 때 했던 얘기 그대로 거의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반감 그리고 그 2인자 3인자가 주류 교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민주당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그건 이후에도 계속 뭐 비슷한 얘기를 이제 황명선, 강덕구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뭐 진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밥이 하는지 넘어가나? 신기한데. 잘 넘어갔대요. 근데 사실 그제가 이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하이라이트였어요. 예. 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김어준 쇼에 나와서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근데 김어준이 어떻게 보면 이 합당에 대해서 뭐 설계자다 이런 음모론까지 돌 정도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싣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거하고 거의 몇 분 차이로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최고가 거의 면전에서 저격을 했고 문정복 최고는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고 그리고 조금 뒤에 김민석 총리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면서 합당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입장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제가 굉장히 힘 대 힘으로 딱 붙었던 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합당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일단 물음표 잘 모르겠다 네.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혼수 문제로 깨지는 결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이거 예. 어떻게 될지 아니, 모르겠다 예. 이런 딱 상황까지 한마디만 많이 하면 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합당은 지금 아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지 않고 네. 뭐 당에서 알아서 해봐라 하면은 지금 저렇게까지 친명 의원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럼 왜 계속 늘어납니까? 저거는 이현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 네. 김민석 총리, 네. 더민주, 네. 어제 더민초 40명. 더민초 다 반대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확고합니다. 지금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저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거 전략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이현주 최고위원이 하늘의 태양은 하나야. 2인자 3인자 정조가 합쳐서 2의 자리를 넘보려고 그래. 요거 민주당 주류교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이제 권력투쟁론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요 얘기가 진짜 누구야죠? 이현주 최고의 혼자만의 생각 뇌피셜이고 친명 쪽 의심이에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랑. 이게 그러니까 주사한다. 굉장히 전선이 좀 복잡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두 분이 하신 말씀도 다 맞는 얘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통령이 합당의 뜻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처음부터 해석 투쟁이 있었잖아요. 네, 같은 친명이라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은 합당 생각 있어. 합당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네. 이현주 의원이나 몇몇 또 뭐 강덕 최고위원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우상호 정무수석도 내가 얘기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강찬호 위원이 뭐 또 취재를 해오셨겠지만은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이제는 커졌구나. 이제는 아니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2인자, 3인자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뭐 한준호는 한준호의 욕망, 이현주는 이현주의 욕망, 뭐 이렇다면 각자의 뭐 이성윤은 이성윤의 욕망, 박지원은 박지원의 욕망대로 지금 다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이래란 투쟁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은 중진들하고 만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좀 친청 쪽에 최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한준호는 조금 더 지금 경기도지사의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으니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여기서 질러서 이거 철회하십시오 얘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친문들하고 안 좋아요. 친문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친문들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친문들이 당을 장악하는 일이 만에 하나 벌어지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본인들의 다 유불리가 있구나. 각자 예.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왜 이제 합당을 했느냐. 제가 뭐 민주당 뭐 인사가 정청래 대표 만나서 물어봤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왜 지금이냐. 아니 그냥 어차피 지방선거 지금 구국혁신당은 비전이 별로 솔직히 없고 그때 그냥 흡수합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생각한 건데. 그거.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쪼그라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쪼그라들기 전에 합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 정청래 이거는 사적인 대화니까 제가 전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획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정청래 대표도 본인의 당권 경쟁자인데 그리고 대권 경쟁자일 수 있는데 조국을 왜 불러들이느냐. 여기에 이제 김어준이 나오고 여기에 또 유시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일날 김어준에 나왔을 때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시민이 자기가 나오겠다고 한 거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김민석 총리한테 이제는 이해찬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내가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울었다고 하니 울지 말고 책 봐라. 책에 다 나와 있다. 김민석 총리 지금 견제 유시민 이사장이 견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선이 굉장히 합당파와 정청래 이렇게 유시민까지 같이 김어준까지 묶이고 나머지 친명들이 갖고 전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돼버렸다. 그럼 친문 대 친명 맞네. 아 명청 전쟁일 뿐더러 여기 조선저 조카 이렇게 되면 친문 대 친명인 거죠. 당연하죠. 이거 왜 왜냐면은 네. 잠깐만요. 네, 이쪽 잠깐이 전선이 아니라 합당 찬성파가 정청래 대표, 네. 조국 대표도 찬성하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미 두 사람이 네. 미락을 했다고 보는 게 친명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도 잠깐만. 이건 팩트예요. 네. 김어준 씨, 네. 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뭐 네. 이렇게 한 팀.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문, 문 어게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게인? 개명천지 왜 문 어게인이냐? 잘 보세요. 과거를 올라가 보면 조국 이분이 원래 깜빵에 있던 분이 어떻게 감옥. 예 알겠습니다. 네. 감옥에 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서 또 당당히 저렇게 정치를 제기하게 됐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부수석이 내려왔을 때 대놓고 조국 빨리 이번에 사면해달라고 엄청 조르고 그것도 언론 플레이까지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팩트입니까? 팩트 아니 그때 저 뭐냐 나왔잖아요. 그쪽 예. 양산 쪽에서 이거 보도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국 사면을 아주 공개적으로 굉장히 요구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예. 그 바로 그 조국하고 연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졸랐다는 것보다 의견 제시가. 예예예. 뭐 그러고 그래갖고 이미 조국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정청래 대표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될 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분이 또 위원장 해야 되느냐, 법사위원장 해야 되느냐. 그때 적극적으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어준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열심히 설파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띄워가지고 예. 여기에 조국 이제 대표하고 합당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서도 후원을 하고 해서 내년 총선은 이제 2년 뒤 총선은 비명횡재 친명횡사가 되도록 지금 해가지고 다시 옛날 친문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문 어게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으로 간다.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는요 당연히 대권 꿈도 있겠죠. 좀 전에 우리 김어준 그 평론가가 김준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방송 뒤에 100배 1000배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하여간 말을 빨리 한 후유증이라고 제가 진정으로 정말 잘못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쨌든간에 그렇게 근데 뭔 얘기하는지 까먹었네.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뭐 이 얘기하세요.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친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까 그 친청 입장에서는 예. 정청래 대표가 제일 저는 그 등골이 오싹했던 때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왜 그때 여야 지도부 많잖아요 그때 그때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씩 웃으면서 앉아서 딴 말 없었어요. 바로 당신 반명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많은 친명 의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난 이제 갈 곳이 없다. 이제 나는 내가 당권 내가 한 번 더 가지고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어차피 나 버려졌다.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청래 난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친명들은 친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나는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 가능해요? 어떤 수단으로 진압했었어요? 글쎄요. 조금 전에 이제 반명이십니까? 예, 예. 그 만찬 때 질문이 있었잖아요. 사실 주목은 좀 덜 받았는데 그 뒤에 말이 사실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에 대해서 반청이나 친청이라면 몰라도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짓궂은 농담으로 네. 표현되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당원 1인 1표제 예. 표결 붙였던 것처럼 합당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면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구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완충제. 예. 둘 중에 어떤 길을 정청래 대표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면전으로 가는지 아니면 봉합하고 그 다음 예. 단계로 가는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5초. 예. 진압 가능 불가능?
이재명만 합니다가 아니에요. 예. 정청래도 합니다. 1인 2표제도 결국 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 진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 저는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합당은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저렇게 네. 앞으로 좌클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합당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말씀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마치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